최재형 후보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요즘 종로 좀 구석구석 다니면서 선거하시느라고 바쁘시죠? 예, 뭐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종로 구석구석 다니면서 종로 구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네. 대충 이제 하루 일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세요? 새벽에 일어나면은 우선 이제 길거리에서 주민들과 만나는 인사 시간을 갖는데요. 네. 보통 현장에서 7시 전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산악회라든지 단체에서 아침 일찍 출발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모임이 있을 때는 뭐 6시 전후에서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요. 아침 일찍 주민들과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밤늦게까지 퇴근 인사, 그 다음에 밤거리 인사 다니면 뭐 하루 일과가 지나갑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저 사진들, 그리고 제가 이제 드렸던 사진 중에 혹시 있으면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저 사진 말고, 혹시 다른 사진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사진이 지금, 준비가 안 됐나요? 예. 안 됐으면, 아까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 그 사진, 쭉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사진은 지금 어떤 사진? 저기 이제 법련사가 있습니다. 송광사의 서울 분원인데요. 네. 그때 법회 때 가서 이제 주지 스님께 인사드리고 거기에 그 함께한 그 신도들에게 인사 말씀을 할 때 주지 스님과 인사하는 장면 사진이네요. 예. 다른 사진은 혹시 최영섭 대령님 나오셨고요. 네, 그 사진 말고 다른 사진 한번 좀. 저 사진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어디를 방문했을 때 저게 지금 돈이동 쪽방촌일 저기 쪽방촌 저기 아닙니다. 저기는 이제 아닙니다. 그 창신동 쪽방촌입니다. 쪽방촌 그 돈이동 쪽방촌인데요. 돈이동 쪽방촌을 방문했을 때 거기 등대교회 이제 교회 그 당시에 문은 열려 있지 않았는데 다니면서 이제 등대교회 표지를 보고 쪽방촌 제가 그 내용들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쪽방촌을 쭉 이렇게 상황을 살펴보셨군요. 네네. 다른 사진 혹시 요 사진은 이거는 이제 해군 그 예비역 장교인데 OCS 장교에서 제가 2년 전에 OCS 명예 OCS 1호로 제가 그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OCS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저 뒤에 있는 그 플래카드 그걸 만들어 오셔가지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군요. 예, 몇 가지 사진은 쪽방촌 사진도 보여드렸고 아까 법련사라고 그랬나요? 법련사에 가서 스님도 주지 스님도 뵙고 이런 장면들 아마 구석구석 여러 사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몇 개만 찾아서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부친 최영섭 대령께서 작년 93세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별세를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고인께서 별세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당시에 이제 들었었는데 자손들에게 가급적 최전방에서 근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저 의원님께 아버지, 부친은 어떤 존재, 어떤 분이셨습니까? 저희 아버님의 삶은 이제 바다와 해군 그리고 대한민국 이런 세 단어로 그 표현할 수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뭐 저의 경우에는 저한테 이제 마지막 그 남기신 말씀이 대한민국을 밝혀라 이런 말씀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주셨고요. 제가 어렸을 때 뵀던 그 아버님에 대한 기억들을 보면은 군에 계실 때, 제가 군에 계실 때 항상 그 본인의 임무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작전 수행에 있어서도 빈틈이 없으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실제 이제 전투 상황을 보면서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특별히 이제 구축함 함장하실 때, 그때 이제 간첩선 모선을 그대로 그냥 그 뜰채로 뜨듯이 납포한 그러한 작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미리 예측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작전 수행을 하셨던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런 본인의 임무에 정말 철저하셨고요. 그다음에 항상 그 조직을 위해서
때로는 이제 윗사람들에게도 충언을 아끼지 않으셨고 부하들은 정말 따뜻하게 사랑해 주셨던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나고 또 무엇보다도 청렴하고 강직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에게 각인됐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했을 때 이제 저희 아버님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시고서는 야, 이 녀석아 애비를 존경한다는 사람이 어딨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정말 저희 아버님 많이 존경하고 닮아가고 싶은 그런 분이십니다. 네. 지난 2월 19일이죠.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우리 최재형 후보를 종로의 후보로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 공천을 했습니다. 이 발표를 듣고 어떤 지금 생각을 그때 하셨는지 그때 당시 소감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제가 2년 전에 그 종로 구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이제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지난 2년 동안 정말 종로 구민들과 함께 접촉하면서 종로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고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이 종로에서는 제가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공천 받을 것이라고 기대는 했습니다만은 막상 이제 공천을 받았을 때에는 이번 총선이 가지고 있는 정말 중대한 의미 그리고 수도권 선거의 중요성 그 중에서도 종로 선거가 가지는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정말 어깨가 무겁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정치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위성정당이라고 불리는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들이 몇 사람이 자진 사퇴하고 컷오프 되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전지혜 후보, 정영희 후보는 종북 반미 논란으로 본인들이 자진해서 사퇴를 했고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으로 알려진 인물은 어제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컷오프를 지금 한 걸로 군 복무 거부 뭐 이 사유가 컷오프 사유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진보당 문제를 진보당 계열 인사들이 다 참여하는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종북 이 반미 논란이 거센데 최근에 사태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부 이제 문제되는 인사들이 사퇴되거나 컷오프 됐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국민들은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정통성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면서 소위 진보 또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세력들이 이제 민주당을 통해서 국회 우회 침투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이번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정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의 철저한 사당화, 네. 그리고 종북 좌파의 연합 이런 두 단어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국민들께서는 정말 이 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눈을 똑바로 뜨고 주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민주당은 알아야 될 겁니다. 네, 민주당 문제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양 정당이 다 지금 선대위 체제를 출범시켰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이 3두 체제 3인을 이제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체제로 구축을 했고 국민의힘은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한동훈 위원장을 그리고 공동선대위원장이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윤재옥 원내대표 뭐 이 4인을 선임을 했는데 이 각 선대위의 어떤 구성의 특징이랄까요? 평가 이런 건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과거 세력과 미래 세력의 싸움이라는 말씀으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해찬, 김부겸 전 총리 이렇게 구성된 내용을 보면은 결국 국민들이 심판했던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책임이 있었던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뭐 2년 전이죠. 그 시절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당의 공동선대위원장들은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에서 약간 뭐 소외된 것으로 비춰졌던 나경원,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이 합류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또 이재명과 지금 맞서 싸우고 있는 원희룡 전 장관 이런 분들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 당의 전체적인 총력을 결집하고 또 당의 역량을 다 함께 모아서 이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가 보여졌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하나 아쉬운 거는 이분들이 다 지금 현역으로 그 선거에서 지역구에 뛰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대훈 총괄선대위원장을 도와서 자유롭게 저 전체적인 선거를 전국적으로 지원할 인물을 보완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예, 과거와 미래 그리고 총력적인 선거 체제를 국민의힘이 갖추고 있는데 조금 보완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현역 지금 후보이기 때문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전력하기 어려운 좀 상황의 한계 이런 것들도 좀 짚어주셨네요. 조국혁신당 문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공직생활 법조인으로서 판사로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사실은 여러 가지 부정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 감사원장으로서 또 활동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긴 기간의 법조인 생활을 볼 때 지금 조국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최근에 이제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막 15%까지 나오네, 그 이상 나오네, 이렇게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이라는 인물,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인적 구성을 포함해서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세요? 예, 우선 뭐 조국 전 장관은 뭐 개인적인 뭐 어떤 인격의 문제를 떠나서 그동안 이제 그 재판이라는 사법 절차를 통해서 드러난 조국 장관의 어떤 그 행태를 보면은 이 뭐 우리가 모두 다 용이 될 필요는 없다. 가재, 붕어, 개구리도 뭐 나름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발언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기도 하셨고, 그리고 공정에 대해서 뭐 아주 많이 강조를 하셨죠. 그러나 본인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공직에 있다가 또 대학으로 돌아갔다가 할 때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가 챙길 거는 다 챙기셨던 분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의 입학과 관련해서도 결국은 입시 과정의 어떤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샀던 분인데, 그리고 이미 2심에서 실형 선고까지 확정됐던 분입니다. 이런 분에게 지금 지지 세력이 그렇게 모여지고 있다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이재명 사당화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했던 과거의 민주당 지지층 또는 샤이진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떤 그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에 대한 대안으로 그쪽으로 쏠리고 있는 현상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 내부적인 어떤 분열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야권의 어떤 분열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네. 작년에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가 끝났을 때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보수 진영은 굉장히 최악의 상황을 맞은 것처럼 사실은 상황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았죠. 국민의힘 여론도 상당히 냉혹한 상황이었고요. 12월 말에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등장한 이후에 불과 2개월 사이에 상당한 변화가 있고, 그 변화의 어떤 구체적인 표현으로 지지율의 상당한 상승이, 국민의힘이 상승이 있었는데, 최근의 상황은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변동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 패배했던 여러 이제 서울 지역구가 그 과정에서 격전지로 지금 변한 상황인데, 서울 곳곳에서 불가피하게 박빙의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지역구가 지금 많이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는 서울 전체, 수도권 전체까지 하나하나 놓고 서울의 총선 지금 판세 또는 전망, 현재 이걸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저희들이 이제 정말 뼈를 깎는 그런 혁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왔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전면에 나선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참신성이라든지 또는 과거의 정치인들에서 보기 어려웠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당의 어떤 지지 세력들을 결집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공천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보다는 저희들이 잡음이 적었고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철저한 사당화, 당권 장악을 위한 그 원칙 외에는 다른 원칙이 과연 있는가 하는 정도의 공천에 그 어떤 무원칙 공천을 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께서 이제 우리 당의 지지 세력이 좀 더 이제 확장되고 민주당의 을 지지했던 분들도 마음이 움직이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는데요. 지난 주말 금주 초를 계기로 아마 이 공천에 대한 잡음 그로 인한 민주당의 지지 세력들의 분산이나 분열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정비가 돼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 지역의 특히 이제 뭐 강북 지역의 선거 판세는 그야말로 어느 한 곳 우리가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안심할 수 없는 격전지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제 20여일 남은 그 선거 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정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국민들을 실망시킬 수 있는 어떤 실수를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굉장히 박빙의 상태여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번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재 전반적으로 실제로 박빙에 특히 강북 지역은 하나도 안심할 곳이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군요. 뭐 현장에서 느끼는 바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끝까지 노력해야 된다. 뭐 저도 이제 당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표 부족하다는 심정으로 지금 한 표 부족하다는 심정으로 끝까지 뛰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종로 문제를 조금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 후보로는 우리 최재형 의원님, 최재형 후보께서 나서셨고 민주당에는 곽상언 후보가 나섰고 개혁신당의 금태섭 후보 이 3자 대결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로만 딱 압축하면 제 표현으로 하면 감사원장 출신 현역과 노무현 사위 대결이라는 구호로 압축할 수 있는데 이 노무현 사위는 김정숙 씨가 많이 부탁을 김정숙 씨가 권양숙 여사. 예, 권양숙 여사께서 많이 부탁을 했다고 그러죠. 이재명 대표한테 내 사위 좀 챙겨줘. 이런 부탁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소문이 많았는데 결국 노무현 사위 곽상원이 후보가 됐습니다. 장모님의 덕을 본 건가요? 어쨌든 감사원장 출신 현역과 노무현의 사위 이렇게 대결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곽상원 후보에 대해서 좀 어떤 평가가 좀 가능할까요? 일단 민주당의 종로 지역 그 공천 과정을 보면은 전현희 전 의원과 네. 이종걸 전 의원이 정말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전현희 의원은 이제 중성동 갑으로 네. 그냥 차출이 돼 버렸고 이종걸 의원은 경선도 없이 그냥 그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는 일찌감치 곽상원 후보의 공천을 정해놓고 공천 과정을 진행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곽상원 후보를 뭐 여기서 뭐 제 상대 후보에 대해서 제가 뭐 말씀드린 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제가 접해보니까 뭐 저보다 이제 나이는 적은데 나이에 비해서 아주 점잖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으시네요. 그리고 아마 종로에 오기 전에는 21대에서 충북 이제 부모님의 아버님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충북에서 한번 출마했던 경험이 있는 것 같고요. 22년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서 종로 지역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종로에서 제가 지난 2년여 동안 정말 종로 구민들과 함께 호흡했던 그것이 저는 다른 어떤 후보에 비해서도 가장 중요한 저희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종로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을 충분히 고민했고 이제 그것을 종로 구민들과 함께 하나씩 풀어가는 그러한 기회가 저에게 주어질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곽상원 후보에 대해서 뭐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건 저희 이제 정치평론가들이 또 해야 될 역할이죠. 앞서 얘기했던 권양숙 여사의 장모님의 그 품 안에서 후보가 됐다면 곽상원 후보 장모님 품 안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 장모님 힘으로 뭐 여기가 장모님 해장국입니까? 뭐 종로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나 해봅니다. 네.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다면 지금의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그 민주당의 공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늘 우리 사회의 어떤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을 기반으로 해야죠. 물론 이제 주변 사람들이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보가 된다는 것은 자기가 그 사회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경쟁력 요소가 있어야죠. 도덕성은 뭐 말할 거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도덕성 평가는 이제 별로 평가의 근거로 삼질 않으니까 제가 빼서 능력만이라도 자기 능력을 가지고 심판을 받으시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그 종로 구석구석 다니다 보면 우리 이제 종로 시민들 여러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 중에 이제 우리 의원님께 가장 많이 이렇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얘기, 또 어떤 이야기를 또 자주 또 하시게 되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때로는 공감이 되는지, 유권자들의 이야기가 뭐 어떤 얘기합니까?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싸움 좀 그만하고 민생 좀 챙겨라. 민생. 네, 그런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가 사실 어려운 거는 우리 집권 정부 여당으로서는 이 선거 지형이 그렇게 썩 좀 부담되는 그런 선거 지형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원인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이제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물가가 오르고 그다음에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뭐 전쟁 그로 인한 유통망 재편성 그다음에 에너지 문제 기후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정권 심판하겠다 그러는데 과연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국회 다수당이 일어나는 이유로 발목 잡고 못하게 했던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3년간 정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참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실제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계속 발목을 잡으면 행정부도 식물행정부, 국회도 사실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많은 그러한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국민들께서 우리 정부 여당에게 정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최재형 그러면 의원님께서 이번 후보로서 종로에 지금 제시할 가장 중요한 선거 정책이랄까요? 선거 관련된 핵심적인 공약 또는 메시지 이건 어디에 포인트를 좀 두고 계십니까? 뭐 종로의 중단 없는 발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종로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도심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각종 문화재나 역사 적인 그러한 유물들이 많은 곳이어서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규제가 결국은 종로의 발전을 발목을 잡고 있고 그로 인해서 종로 주민들의 전체적인 가장 중요한 현안인 주거환경 개선, 즉 재개발, 재건축 이것도 잘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종로를 종로의 발전을 발목 잡고 있는 각종 규제를 좀 완화하는 그런 방안이 뭐 정책적으로 시와 또 정부와 협의하는 부분은 그대로 하고 또 입법적으로 그것을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완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입법적인 노력도 하고 그래서 종로의 발전을 위해서 각종 규제를 좀 완화하는 그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종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장 동력들을 활성화하는 것 당연히 그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네. 지역 현안 일부 조금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을 해주셔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인사 겸 마지막 인사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펜앤마이크 시청자 여러분. 이번 4월 10일 총선거는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느냐 또 과거로 회귀하느냐 하는 정말 기로에 서 있는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이 선거를 위해서 우리 펜앤마이크 시청자 여러분 힘을 모으셔서 대한민국이
정말 바로 서고 미래로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딜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종로에서 우리 종로 구민들과 함께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정치를 복원하고 종로를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종로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 모시고 정치 현안, 또 종로 지역의 현재 상황, 또 선거, 서울 지역의 총선, 전망이랄까요, 판세 이런 것도 살펴봤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최재형 후보께서 고군분투하시겠지만 격전지가 승리로 바뀌는 그런 좋은 소식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재형 의원님, 다음 기회에 또 기회 있으면 한번 다시 뵙겠습니다. 네. 오늘 대전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최재수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